자, 이 삼각함수는 우리 내용 설명을 하면서 그냥 쭉 봅시다. 이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내용 설명을 다 하잖아, 선생님이. 그럼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풀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파트를 설명을 할 거냐면 저기 5-5까지 설명을 한 번에 할 거거든. 근데 많아 보이지만 적어. 근데 적어 보이지만 또 많거든. 여기가 다 여기.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첫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깨야 해. 그 틀을. 첫 번째 뭐냐면 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확장을 좀 시켜야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거는 각도랑 관련돼서 배운 거는 학교 다니면서 삼각형, 사각형밖에 없어. 조금 더 나가서 뭐 오각형, 육각형도 하기는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지? 근데 뭐 144도 뭐 이런 걸 배우긴 했는데 중요한 건 36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 대한 언급이 그동안에 없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 하는 애들 보면 막 1080도 막 두들려치기 이런 거 하잖아, 그지? 트리플 악셀 그런 거 세 바퀴 반돌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근데 두 바퀴 반을 돈다 그러면 그게 360이 두 바퀴에다가 반을 도니까 180을 또 넣어야 되잖아. 900도란 말이야, 900도.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할 거야, 그걸. 근데 900도다, 100도다, 뭐 200도다, 그거는 다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했냐? 내가 여기서 이만큼 돈 거랑 이만큼 돌긴 했는데 시작이 여기였던 거랑 좀 차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요런 선이 있어요. 얘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 약속을 잡았어. 얘를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x축의 양의 방향. 그래서 얘를 이름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시초선. 오케이?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도를 읽을 때는 우리는 방향을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요거를 우리가 플러스. 그럼 마찬가지로 조금만 응용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이제 뭐 붙이면 되겠어? 마이너스 붙이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 각의 크기가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요만큼. 그 얘를 이제 이름을 반직선이야. 이쪽으로 쭉 가는 끝이 없는 요걸 우리는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경. 됐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각 아니야. 크기라고 얘기할 거야. 동경의 크기. 왜 갑자기 각이라고 안 하고 동경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각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거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것도 각도거든요. 360도, 720도에다가 이만큼. 요것도 각도거든. 맞지? 그래서 요 동경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크기 알파는요. 항상 0에서부터 360도 안쪽에 있는 애들만 우리는 알파로 쓸 거야. 크기라고 쓸 거야. 그렇다면 실제 각도는 어떻게 쓴다? 몇 바퀴 돌았냐도 필요하지. 그래서 실제 각도 세타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폼이 정해져 있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요 n은 자연수 아니고 정수입니다. 정수. 0도 포함되는 정수, 마이너스 포함되는 정수.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지? 됐어? 요거를 각도라고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340도를 우리 한번 표현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40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 시초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이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340도만큼을 돌아가겠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340도야, 이렇게. 근데 우리 한 바퀴가 360도였잖아. 그럼 요만큼이 얼마겠어요? 요 사이가 20도만큼 남아있는 요런 상태일 거라고요. 됐어요? 됐어? 그리면 이렇게 그려. 그럼 얘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하겠니? 마이너스 340도. 우리 표현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동경은 뭐라 그랬니? 플러스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340도가 나왔다. 그럼 얘를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360 플러스 360을 한번 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플러스가 되게끔 얘네들을 더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니?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마이너스 360. 또 우리 이렇게 씁시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0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니요? 됐어요? 자, 얘를 실제로 한번 보내봅시다. 360도를 거꾸로 한 바퀴 돌리고 20도만큼 가세요잖아. 잘 봐. 얘를요, 거꾸로 한 바퀴 돌린 다음 20도만큼 가세요. 요거 맞지? 요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됐어요? 요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765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765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이거 360도를 넘으니까 몇 바퀴 돌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360도짜리가 몇 번 돌았니? 2번 돌았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몇 도야? 720도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아, 플러스 45도요. 요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일반각으로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요게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부셔야 하는 개념.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360도보다 큰 각, 작은 각 뭐 이런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요렇게 각도를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생기더라 이거야. 어떤 아쉬움이 생기냐 하면 어떤 나무에 이렇게 생겨 있는 나무에 막 이렇게 생겨 있는 나무에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어. 그래서 이 각도를 한번 찾아봤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각도기를 갖다가 각도를 찾아봤어. 각도기가 이렇게 생겼잖니? 각도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을 거란 말이야. 눈금이 있을 거란 말이야. 눈금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써 있다고 칩시다. 80도, 여기가 70도 이렇게 써 있다고 치자. 그랬더니 나무가 요렇게 파져 있대. 요렇게. 굳이 세봤더니 요렇게 파져 있대. 요렇게 파져 있대. 이거 몇 도야? 10도야? 아니 10도보다 작지 지금. 그지? 10도보다 작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0도보다 작아요. 그지? 그래서 눈금을 막 세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 각도가 7하고 8 사이에서 또 만큼이래. 아, 그럼 이걸 77도라고 할 거야? 78도라고 할 거야? 아, 그러니까 8도라고 할 거야? 7도라고 할 거야? 아, 이거 여기다 놓으니까 좀 헷갈리나?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놓읍시다. 0도, 10도. 그런데 10도가 살짝 안 되게 이렇게 왔다 이 말이야. 아, 이 세심하게 이렇게 봤더니 뭐야 이게? 아, 이번에 또 7하고 8 사이에 또 껴있어. 그럼 7에 가깝냐 8에 가깝냐를 뭐 찾아야 되잖아, 그지? 이래서 뭐 이게 디테일한 부분을 재기 위해서 우리는 1도 사이를 또 60개로 쪼개요. 그래서 그거를 분이라는 단위를 써줄 거야. 분. 실제로 영어로도 미니트야. 분. 60개로 나눈 거 중에 한 칸, 그거를 1분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도가 동그라미였잖아. 분은 그 A 프라임 할 때 그 프라임 있지? 그거. 근데 그걸로 했는데도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또 60개로 쪼갰어. 그래서 초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지. 왜? 그거보다 더 작은 건 어떡할 거야? 또 나눠? 또 나눠? 또 나눠? 다 나눈다고 될까? 안 될걸? 이유는 뭐 때문이니? 각도가 무리수는 어떡할래? 그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떤 한계가 생기더라 이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쓰던 거가 이름이 뭐였냐면 60분법이었어. 이걸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로 표현이 감당이 안 되더래.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밑바닥 이야기이기는 해요. 교양이야, 교양. 뭐냐. 그러다 보니까 각도를 다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욕심이 생겼어. 또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또 욕심이 생겼어. 다 표현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다 표현하고 싶어서 뭔가 생긴 거는 이전에 이미 했다? 중3 때? 뭐 했게? 무리수는 우리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없다 땡. 시험 문제였잖아 얘들아. 어떻게 했니? 수직선 위에다가 사각형 놓고 대각선 그어가지고 쭉 내렸잖아. 기억나? 기억나? 이렇게 생긴 게 있었잖아. 이렇게 생긴 거. 루트 2라고 하는 게 수직선상에 얼마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0이 있었고 한 칸짜리가 있어서
요게 지금 루트 2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요 부분이 루트 2를 의미합니다. 요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루트 2도 우린 수직선상에다 얘기를 했었다고. 아, 무리수도 수직선상에 표현이 됐어. 수직선상에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모든 실제 존재하는 숫자들은 다 표현한 게 수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하는 지점도 어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부분을 루트 2라는 비어있는 부분을 메꿔줌으로써 우리는 수직선이 전 숫자를 다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뭐 연속성과 조밀성 해가지고 막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뭐 심오한 내용이기는 해. 약간은 어쨌든 전체 숫자를 다 표현하려면 수직선을 전체를 표현을 하려면 유리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유리수랑 무리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쪼갠 걸로도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길이로 우리가 다 표현을 했으니까 각도도 길이처럼 표현할 수 있다라며. 그럼 다 표현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된 거야. 각도가 루트 2만큼이네. 그럼 그걸 길이로 표현할 수만 있다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기로 했어.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반지름의 길이하고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가 희한하게도 일치를 할 때가 있더래. 그런 걸 만들었어. 그냥 세팅을 했어. 아, 여기가 원래는 L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때 이 L이 하필이면 R과 같을 때 요때를 우리가 이름을 정하자 이거야. 단위를 정하자. 이걸 1라디안이라고 합시다. RAD라고 쓰는 단위를 하는데 나중에 이거 생략할 거야. 이걸 안 써요. 라디안이라는 단위 안 써. 그냥 1만 쓰면 돼. 1.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 이 도는 꼭 써줘야겠지. 왜? 60분법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됐어? 도는 왜 꼭 써야 되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1라디안이라고 하겠대. 그럼 과연 이 1라디안의 크기는 얼마일까를 살펴본 거야. L이라고 하는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니?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아니 뭐야, 그 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아, 근데 하필이면 얘가 뭐래? L이 R과 똑같더래. 그래서 얘를 약분하고 얘랑 얘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x도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180도를 3.141599 이거 무리수로 나누면요. 나오는 각도 약 58점 얼마인가 59점 얼마인가 되는 그 숫자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다? 이제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다.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를요, 양쪽에다 파이를 곱해보자. 양변에다 파이를 곱하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 얼마? 180도를 의미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특수각들 있잖아. 특수각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0도는 그냥 0라디안이고요. 30도를 뭐라고 표현할까? 6분의 파이라고 표현할까? 6분의 파이 라디안. 라디안은 생략한다고. 왜? 180도에 6분의 1이니까 파이에 6분의 1하면 되잖아. 됐죠? 그 다음 45도의 각도는 얼마? 4분의 파이가 되고요. 60도라고 하는 거는 3분의 파이가 되고요. 90도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파이가 되고요. 180도는 방금 전에 했어요. 얼마? 파이가 될 거고요. 270도도 자주 쓰여요. 270도는 2분의 3파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360도는 얼마? 2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고 이걸 이제 암기할 거라고요. 됐어요? 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돼. 변환. 자, 어떻게? 만약에 150도라는 각도가 있다. 얘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얼마니? 라고 누가 물어봤어. 별거 없어요. 그냥 비교하면 돼요. 비교. 얘만 암기하시면 돼. 파이가 180이다. 비례식 쓰면 돼요. 파이 라디안이 180이니까 180도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x 라디안은 150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얼마니? x 라디안. 라디안 생략. x는 얼마야? 180으로 나누면 돼. 뭐를? 150파이를.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꿀 거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4분의 3파이가 있다고 합시다. 4분의 3파이. 그 얘는 각도 60주법으로 몇 도니? 라고 물어봤어.
파이가 뭐라 그랬지? 180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3 곱하기 180도 하시면 돼요. 그냥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게 두 개를 깼어요. 머릿속에서. 뭐를? 첫 번째 각도라고 하는 건 360도 이내만 쓰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각도도 있다. 여기 첫 번째. 그지? 확장을 한 거. 두 번째는 60분법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호도법이라고 해서 새로 이름을 붙인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쓰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할 거다. 걔는 기준이 되는 뭐만 암기하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라고 하는 것만 암기를 한 후 걔를 변형하도록 하자. 됐어? 됐죠? 요게 큰 첫 줄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자, 봐봐. 포의 길이, 부채꼴이 있는데 포의 길이를 우리는 공식이 있었지. 어떤 공식이 있었어? 포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을요, 어떻게 했니?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X, 중심각, 이렇게 얘기했지? 중심각. 물론 여기 다니는 도야. 이거를 라디안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 없애고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가 아까 얼마였지? 2파이 라디안이었지? 이거분의 세타 라디안. 오케이? 그러면 2파이가 약분된다. 신기하지? 그래서 어떻게 돼? R 세타야. 이게 하나의 공식이 돼버렸어. 자, 얘 뭔 내용이냐면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여기가 3라디안이라고 해보자. 3라디안. 그럼 호의 길이 어떻게 한다고? 옛날처럼 2파이R 곱하기 360도의 중심각 이거 할 필요 없이 얘가 라디안으로 표현만 돼 있다라면 R 곱하기 세타가 얘의 호의 길이야. 그냥 곱하고 그냥 호의 길이라. 이해했어? 됐어?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또 하나가 그러면 부채꼴에 호의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이도 있을 거 아니야. 넓이를 S라고 할 텐데 얘는 파이 R 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찬가지 360도의 중심각이잖아. 걔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2파이분의 세타가 될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와요. 마찬가지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특이하게 아까 전에 여기서 L이 R 세타라 그랬으니까 R 한 개, 세타 한 개가 빠지면 L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것도 쓰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도 써요. 옛날에 우리는 호의 길이를 알면 뭐 했지? 중심각을 구한 다음에 넓이 구했지. 그래서 이게 문제였어, 옛날 초등학교 때. 기억나? 호의 길이 알려주고 중심각을 구해야 이 반지름을 넓이를 구할 수 있었거든. 왜? 여기서도 넓이 할 때 중심각이 필요하니까. 이게 문제였거든. 근데 이제는 중심각이 있으면, 중심각이 없으면 얘 볼 거 없이 얘랑 얘만 가지고 그냥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두 개 곱해서 2분의 1 하시면 된다. 이해되니? 됐어?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책에서 확인. 55페이지 봐봐요. 55페이지. 일반각 해서 시초선, 동경, 일반각 방금 다 설명했다. 오케이? 눈에 들어와. 설명이 넘어가. 두 번째.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호도법을 우리가 1라디안을 뭐라고 했고 뭐 이런 거 얘기했다. 눈에 들어와. 됐어? 됐어. 자, 넘어가. 세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방금 공식 증명했어요. 이제 공식을 증명을 했으니 뭐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된다. 그죠? 적용해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한 방에 다 설명하고 끝내자. 자, 네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첫 번째 거 깼어요. 각도에 관련된 거. 자,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번 또 깨봅시다.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조금 수정을 좀 할 거냐 하면, 뭘 또 수정을 할 거냐 하면, 이거 아마 준우는 옛날에 우리 삼각배 할 때 다 얘기해가지고 남들보다는 조금, 그지?
이게 중3 때 이게 또 똑같아? 모르겠어? 전혀?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이 삼각함수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 삼각함수. 이게 이제 삼각비하고 어떤 비교가 될 거거든. 자, 중3 때 배운 삼각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중3 때 배운 삼각비는 각도가 똑같다면 삼각형의 크기가 얼마가 되던 간에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어야지. 뭐 빗변하고 높이 사이의 관계, 빗변하고 밑변 사이의 관계, 밑변하고 높이 사이의 관계, 그걸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얘기를 했잖아. 잘 생각해보라고. 사인 30도는 뭐야? 2분의 1이지. 근데 그거는 삼각형의 사이즈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30도 각도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사인 30도는 얼마다? 2분의 1이었거든. 이해돼? 됐어? 그러면 누구랑만 관계가 있는 거야? 사인 값은? 각도랑만 관계가 있는 거야. 각도가 하나 결정이 나면 나오는 결과물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자, 그걸 다시 이쁘게 정리해볼게. 각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고유의 값이 하나가 나오지. 각도에 따라서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네. 대응 단어 나오면 무조건 뭐지? 함수. 됐어?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말이 붙은 거야.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탄젠트가 됐던 각도만 가지고 각도만 결정이 나면 어떤 고유한 값이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합쳐서 삼각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요? 됐어? 그래서 함수니까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잖아. 그지? 그리고 방금 전에 각도라고 하는 건 뭐였니? 반직선 동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몇 바퀴 돌리고 뭐하고 해서 얼만큼 이렇게 해서 크기까지 가서 우리 일반각을 표현을 했잖아. 맞죠?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떤 여기쯤에 P의 X, Y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애가 생겼다고 합시다요. 그러면요, 여기에 X 좌표가 있을 거고 여기에 Y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쵸? 됐어? 그때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거리를. 그러면 사실 삼각비하고 비슷해요. 생긴 모양은. 이게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밑변, 높이, 빗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읽을 거예요. 사인, 우리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얼마다? 길이분의 거리분의 y 좌표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물론 똑같아. 지금 그 삼각비랑 똑같긴 한데 y 좌표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좌표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될까? x 좌표분의 y 좌표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이해됐어? 됐죠? 됐지? 됐어?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봐봐. 자, P점이 여기 있어. 이번에 P점이 여기 있대. 여기도 x, y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동경이 있겠지, 그지? 맞아? 각도는 어떻게 잰다 그랬지?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한 상태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그랬지. 그럼 이때 세타는 이만큼인데? 이거 삼각형을 만들어줘? 안 만들어지거든. 맞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깨야 된다고. 이게 삼각형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처음에. 근데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 밑변, 빗변, 높이라는 단어를 지우자고. 그러면 가능해져. 이제 잘 봐. 사인 세타는 어떨까요? 뭐라 그랬지? 길이분의 y 좌표라 그랬지. 얘의 y 좌표 누구야? y. r분의 y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 r분의 x요.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니? x분의 y요. 똑같다는 얘기야. 좌표로만 읽어주면요. 이해됐어요?
그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 하나는 존재합니다. 무슨 차이점이 존재하냐면 얘 플러스지. 길이는 당연히 플러스지. 잘 봐. 사인 값은 양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나오거든 여기서. 오케이? 근데 여기를 잘 봐봐요. 얘는 x좌표는 플러스지. y좌표는 마이너스지. 요게 문제가 돼 이제. 길이 플러스지, y좌표 마이너스지, 사인 값이 음수가 나와요. 여기는 코사인은 양수가 나오겠지. 양수니까. 얘는 양수의 음수니까 뭐야? 코사인만 양수예요. 코사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분면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해볼까? 사인 양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여기는요, 사인 양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사인 음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 사인 음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음수. 이렇게 나오거든. 자, 여기다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플러스가 되는 애들만 동그라미를 치면요. 플러스만 되는 애를 동그라미를 치면요.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암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한 40년째 이렇게 암기를 해오고 있어 사람들이. 탄이 아니고 안고 이렇게 얼싸안고 이렇게 한대. 난 이런 거 다 사줘서 못하겠어. 이렇게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임팩트가 좀 있어. 얼싸안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만 읽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 뭐 누가 또 이제 변형해가지고 나도 만들어야지. 올 산타크로스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 아니 실제로 있어. 실제로 올 산타크로스 이렇게 문제집에 그렇게 돼 있는 문제집도 있어. 너무 1절만 했어야지, 그지? 아무튼 이렇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게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봐봐. 이런 게 나와요. 3, 마이너스 4점. 일대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하세요. 자, 3, 마이너스 4를 딱 찍고요. 점을 딱 찍고 제일 먼저 우리 뭘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 연결해서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길이는 얼마? 5 이렇게 나오네. 됐어? 오케이. 그러면 x좌표 3, 얘가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4 이렇게. 사인은 어떻게 된다고? 사인은 뭐라 그랬지? 사인은 거리분의 길이분의 y좌표. 그러면 5분의 y좌표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니?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5분의 x좌표 3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뭐가 돼? x좌표분의 3분의 y좌표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답입니다. 됐어요? 됐니? 됐어? 확인 가능하지? 코사인만 양수야. 4, 4분면이니까. 됐죠? 근데 이거 언제 할래?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자, 봐봐. P점이 3, 마이너스 4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x좌표의 숫자와 y좌표의 숫자만 보세요. 3하고 4지. 그지? 그러면 그려.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4래. 여기 당연히 얼마겠냐? 5겠지. 사인 값 얼마지? 5분의 4지. 코사인 값 얼마니? 5분의 3이지. 탄젠트 값 얼마니? 3분의 4지. 근데 이거 몇 사분면에 있는 각도지? 4사분면. 그러면 코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붙여도 그래도 돼요. 이게 훨씬 쉬워. 됐어? 어떻게 한다고? 좌표의 숫자만 딱 봐가지고 이거 직각삼각형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 똑같은 내용이야. 됐죠? 됐어? 마지막에 부호만 신경 써주자. 이해했니? 됐어? 자, 그래서 깨알 팁 하나 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잘 봐봐요. 아까 저기서 사인이 r분의 y고 코사인이 r분의 x고 탄젠트가 x분의 y잖아. y는 뭐지? r 사인 세타요. x는 뭐지? r 코사인 세타요.
그래서 우리는 요 좌표 위에 있는 어떤 저 P에 대해서 요 P의 좌표를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3이 뭐였다? 3이 R 코사인 세타였던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지? R분의 3이니까 R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 요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 됐지요? 됐지요? 자,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정리를 좀 합시다. 졸려 지금. 잠깐 쉬었다 와서 우리 보기 62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석영이 오늘 좀 많이